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품격 이빨 터는 시사방송 이슈 잇 수다 백동현입니다. 자, 이번이 두 번째 방송인데요. 저번 첫 방송 조회수가 무려 60회가 넘었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아마 100회쯤 되면 6,000명 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시옷 발음이 좀 이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평소에 노홍철 가지고 뭐라고 하셨던 분들 한번 나와서 방송하시면 그런 말 쏙 들어갈 거예요. 의외로 시옷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방송 제목 정하면서 이슈 이수다 이거 안 된다고, 시옷 발음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잖아요. 아무튼 별로 안 어렵던데. 네, 우리 하피디님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슈 이수다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방송 10회 정도 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진 시옷 발음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혼자 궁시렁거리는 부분이 좀 거슬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섭외를 잘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방송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겠지만 여러분이 출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 시작 전에 광고 한번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방송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 아이디 하하하3507로 친추해 주시고 방송 참여 요청을 해주시고요. 메일 주소는 하피디님? WHHOT9697 한메일입니다. 네, WHHOT9697 한메일. 네, HOT 광팬이죠. WH는 우혁. 우혁. HOT 중에서 우혁의 광팬인 우리 하피디님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 방송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방송에서 울린 소리가 많았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녹음 장비가 제대로 갖춰있지 못한 저비용 고품격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이 고비용, 고효율, 고품격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남는 녹음 장비 저희가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서두가 길었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방송, 지난번 방송 때 이야기했죠. 저희 방송 상식과 원칙의 방송, 진실과 정의의 방송, 고품격 시사방송 이슈 잇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네, 저희가 첫 방송에서 19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필이 좀 이거 세지? 처음부터.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일단 19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방송이니만큼 첫 사연을 아무래도 차기 대선 주자 혹은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제가 이름을 땡통뉴스라고 짓긴 했는데 이게 뭐야, 땡통뉴스가. 이름이 뭐 이래? 아무튼 성역 따윈 절대로 없도록 열심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칭찬도 좀 하겠는데요. 이 자리에는 우리 하피디님을 모셔다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우리 하피디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슈 이수다 제작 편집하고 있는 하성화라고 합니다. 봐봐, 우리 하피디도 이슈 이수다 발음이 안 돼. 이슈 이수다. 이게 엄청 어렵다니까, 이게. 이슈 이수다. 아무튼 10화 정도에 우리 같이 연습해보면서 이 발음 문제에 대해서 좀 시옷 발음 특히 어떻게 발음을 하면 할 수 있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피디님 이번에 출연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발언 좀 기대하겠는데.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소식으로 일단 청와대 관련한 기사 한번 찾아봤어요. 10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감사원장 빈자리 37일째,
마냥 늘어지는 인성공백이란 기사였는데요. 한겨레신문의 석진환 기자가 작성하셨네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건 전 감사원장과 최동우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물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후속 인사 방향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나서 장악력이 높아진 인사가 진행될 것이란 예상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청와대가 좀 인수위 시절부터 인물난을 겪었죠. 한참 논란이 됐던 게 네. 해양수산부 장관? 네. 좀 논란이 됐었고. 근데 이 인물난을 겪었던 청와대가 확실한 친박 인물을 찾다 보니까 인사 시기가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자가 지적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 감사원장이 한 달 반 가까이 공석인 상태, 37일 동안 공석이고, 이게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감사원장의 공백은 2달이 훌쩍 넘어가게 된다고 하네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은 이보다 훨씬 뒤라고 예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필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께서 네. 인사를 이제 잘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이제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빨리 해서 네. 좀 안정적인 운영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참 사람 찾는 일이 네. 힘들겠죠.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인사 좀 적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이해는 되지만 네. 국민들 입장으로 본다면 네. 좀 답답한 면은 있는 아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시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빨리 입장에서 해야지. 좀, 언제까지 그렇군요. 손을 놓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말을 한다? 근데 하지만 자기는 아니다. 그냥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우리 하피디님께서는 약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인사 적체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보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나요? 나는 출세하겠어 이러다가 나는 좀 하여튼 다른 생각인데. 빨리 하시면 예. 예. 좋겠네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10월 3일자에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청와대가 부처의 국장급 인사까지 챙긴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신임 국장급 인사는 물론 국장의 전보 인사까지도 일일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선 부처에서는 장차관급 정무직은 물론 1급이 아닌 국장급 인사까지 청와대가 챙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과거 정부에도 없었던 지나친 인사 개입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거는 인사 개입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공직자의 그 공무 기강의 확립 이런 식으로 꼭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급들이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하기 위한 차원이지 일일이 인사에 개입하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청와대라 하는 것이 인사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곳이잖아요.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 정책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곳 곳에 그게 청와대란 곳인데, 그래서 인사권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고난 내지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전 인정하면서도 여러 인사가 굉장히 적체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의 인사인데도 거의 2, 3개월씩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지금 임명된 어떤 여러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작에 임명됐어야 한 건데 공백 기간이 2, 3개월 뒤에 있다가 인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모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아무튼 정말 진짜 청와대 모 관계자. 네. 청와대 모 관계자에 따르면 그 박 대통령 그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 정치적 감각이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가 될 자질이 충분하긴 하지만 약간 좀 자신의 고난을 위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혹시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 때 그
만기침란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네. 그 만기침란이라는 단어가 그 뭐야 자기가 다 챙긴다. 자기가 손수 다 자기가 다 챙긴다 이런 말인데 그런 시절에도 나왔던 만기침란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 대통령 말로는 입으로는 뭐 창조경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창조적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을 주위에 두긴 어렵다 그거죠. 왜냐면 자기가 다 손수 챙기니까. 예. 이러면은 사실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하려면은 내가 내가 책임지고 했을 때 옷벗을 각오까지도 하고 뭐 이거 아니면 말지 뭐 이거 해보고 말면 되지 뭐 이런 도전 정신이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주위변 사람들이 다 이제 박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좀 능수능란하고 좀 튀진 않으려는 경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박 대통령 자체가 그런 사람은 아예 임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요즘에 낙하산 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늦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약간씩 좀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리는데, 근데 실제 국민들에게는 박근혜는 그래도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네. 그래도 뭔가 이번 최동욱 사건으로 네. 뭔가 신중을 가하고 네. 뭔가 엄청 깨끗한 청렴한 그런 사람이 네. 이제 될 것 같았지만 결국엔 이제 파보면 네. 좀 부도덕한 그런 게 나온다 하면서 이제 박근혜를 또 까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최동욱 그 사건 때문에 박근혜를 깐다고요? 그러니까 뭐 윤창중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박근혜 주변 인물들이 뭐 네. 하여튼 파보면 다 뭐 그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란 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정말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이 국민들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너무 높으면은 능력 있는 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좀 하자가 있는 법인데 저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 옛날에 지금 고백하지만 저 옛날에 그 구멍가게 그 어릴 때 그 문방구 있잖아요. 네. 거기서 불량까지 훔쳐 먹은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잖아요.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이나 그 직위를 맡았을 때 엄청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전문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 빼고는 좀 되도록이면 과감하게 용서를 좀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라도 충분한 사과를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좀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런 문제 정도는 뭐 직위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좀 큰 문제로 두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어요. 네. 공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능력 있는 인사가 마음껏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박근혜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관료만으로 나라를 이끌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다음에는 우리 땡통뉴스 이거 이름 진짜 안 좋아. 이름 뭐 이래 이게.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땡통 뉴스가 뭡니까? 카피디가 안 지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이 뉴스는 차기 대선 주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이 정도만 해서 깔려고 하니까 한번 일주일 사이 내에 꼭 그런 주자들이 꼭 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죠. 일단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한마디로 망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주요 계기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역시 우리 하필이 국제금융까지 좀 빠삭하나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부터 불거진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맞나 이거? 아무튼 그때부터 이어진 건설업계 불황 때문에 동양그룹 사태가 이어져 온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금난 해소를 위한 그 자산 매각에 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고금리로 무리하게 좀 발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피해자의 반발이 아주 많이 있죠. 일단 장기적으로 부실 기업인데 동양증권이나 이런 데에서 부실 기업에 대한 회사채나 기업 금리에 대한 투자를 하라.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꼬셨다고 하네요. 또 굉장히 또 어이없는 게 또 불황이었었는데 골프장을 4개나 지으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좀 이건 좀 국민들이 좀 많이 싫어하겠는데. 완전 짜증나는데요? 아 진짜? 네, 아무튼 결국 불황에 앞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금리 회사채를 발행해서 연명을 해온 것이 동양그룹의 발목을 잡게 되지 않았나. 아무튼 이런 사태도 사태지만 동양그룹, 그러니까 동양증권이 굉장히 유명했던 게 CMA 통장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하필이도 CMA 통장이 얼마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제가 네. CMA를 하여튼 옛날에 만들었는데 네. 관리를 안 하다가 네네. 최근에 다시 넣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동양그룹이 네. 망해간다고 하니까 네. 이거 돈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한 30만 원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30만 원. 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치만 네. 안전하다고 하는 말에 네. 믿어볼까. 네. 동양 CMA 통장에 30만 원을 넣으신 어느 사연을 가지신 어느 청취자 우리 하피디님이 직접 사연을 올려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증권에 그 CMA 통장을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원래는 2011년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됐대요. 그래서 원금은 보장해주는 거 아무리 잘 안 돼도 원금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CMA 통장도 2011년까지는 증권이 이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도 이걸 디폴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도 예금자 보호를 해줘서 이제 원금 보장을 해줬었는데, 근데 지금은 일단 예금자 보호는 안 된다라고 말하네요. 뭐 다른 금융권, 뭐 메리츠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당장 빼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게 동양증권 측의 설명 좀 들어보면은 예금자 보호가 지금 비록 되지 않더라도 투자한 상품이 뭐 국공채나 이런 국채나 뭐 공채, 그러니까 국가의 채권, 네. 또 우량주에 대한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 채권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품이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상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한국예탁공사인가 뭐 여기에 뭐 약간의 보장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CMA 상품이 투자한 주식과 채권 등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아무튼 뭐 동양증권 측의 말로는 CMA 상품은 손실이 있더라도 큰 손실은 없을 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또 CMA 상품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되게.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요. 저는 원금만 찾으면 됩니다. 굉장히 쿨하신데요. 네, 30만 원 정도는 이제 뭐 원금만 찾으셔도 되겠지만은 이자 몇백 원 한다고. 네, 그렇죠. 다른 뭐 5천만 원 이상이야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네, 좀 마음이 짠하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동양증권에 이제 대기표로만 해도 뭐 거의 몇백 개, 몇백 번이라고 하더라고. 돈 찾는 사람들만. 그리고 동양증권의 이제 예치금이 거의 반절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기당한 기분. 네, 아무튼 우리 하피디
30만 원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꼭 좀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시간 동안 녹음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짧게 끝내려고 했지만 또 워낙 또 우리 하피디님의 간절한 사연들 듣다 보니까 또 빨리 끝낼 수가 없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연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 HAHAHA3507로 친추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메일 주소는 WHHOT9697 한메일. 네, 여기로 출연 요청 혹은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귀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품격 시사방송 이슈 잇 소다의 백동현이었습니다. 연출의 하상화, 작가 백동현, 음향 하상화, 특수효과 하상화, 그리고 저는 백동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